오늘은 반공 대통령 박근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공 엔티 커뮤니즘, 반공 대통령 박근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 3월 13일 날 여러분이 보시는 저 청계천에 태극기 집회가 열렸을 때 조갑제닷컴의 대표인 조갑제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박 대통령이 잘한 일을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일을 꼽았습니다. 좌파에서도 아주 극좌파,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공산당 되는 통진당을 해산하는 일에,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때 8대 1인가 아주 압도적으로 해산에 찬성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통진당 해산, 물론 잘한 것입니다. 반공 대통령답게 잘한 것입니다. 또한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을 저지한 것입니다. 만약 한미 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수순이 아마 주한미군 철수, 병력 축소, 철수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지 모릅니다. 한국에,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에 이 청계천, 이 3.1 고가도로가 다니던 거기를 확 허물고 거기에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시내가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저도 한번 쭉 거의 끝까지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양쪽으로 지금 아주 질비한 이런 그 빌딩, 고층 빌딩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와 또 발전상을 한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런 위대한 발전, 여기에 아주 튼튼한 이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이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아니면 친북, 종북 빼고 이 말에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는 이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을 저지한 것, 이 반공 대통령인 것을 나타냅니다. 또 사드 배치를 결단한 것, 중국이 아직까지 지금 계속해서 한국을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하는데,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죠. 사드 배치, 우리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드 배치 결단 내린 것, 반공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또 좌편향 교과서를 개혁한 것,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한 것을 이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다. 좌파에서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바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남북이 갈렸고, 천만에 남북은 이미 갈렸고, 공산주의가 뭔지를 압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진면목을 알아요? 좌파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를 자꾸만 이 향수를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때 1948년에 이 땅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게 하신 것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유대한이 이만큼 성장했고,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세계 선교 2대 대국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발전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좌편향으로 바꿔놓은 이 교과서들을 개혁하는 일, 반공 대통령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업적 중 하나로 국정교과서, 이걸 채택을 한 것,
TV조선에 나와서 또 이렇게 조갑재 대표가 바른 말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원로들이 아직도 살아서 이 나라의 보수주의의 교육자로서 또 운동가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전교조, 이건 완전히 좌편향 그 교육을 가르치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렇게 좌향좌로 바꿔버린, 좌클릭으로 바꿔버린, 거기에 아주 이 핵심부의 전교조가 있습니다. 이 전교조를 불법화를 추진한 것, 역시 좌파와 관계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반공 대통령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9일 날 태극기 민심은 무엇인가 대토론회 발제해서 아주 재능이 많은 그리고 바른 정신을 소유한 그런 그 보수 논객 가운데 한 명인 이 변희재 씨가 박근혜 정권의 업적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첫째는 자유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거 뭐 반공 대통령의 모습이죠.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다. 왜 했습니까? 계속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주면 거기에 그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건 다 뺏어가 버리고 그저 극히 일부만 그들에게 지불해버리고 그 모든 걸 가져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핵 개발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뻔할 뻔짜입니다. 개성공단을 계속 우리가 그걸 통해서 돈을 우리가 주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북한의 핵 무장을 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돕는 결과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했는데 잘한 조치입니다. 반공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한미 공조 강화를 시켰습니다. 통진당 폐쇄, 이건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전교조 법부의 노조화, 이미 언급이 된 겁니다. 또 국정교과서 국가 정체성 확립,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 반공 대통령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게다가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을 했습니다. 아주 결단력 있는 반공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공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한국이 적화됐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한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이 남한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지금 됐겠습니까? 다 이 공산당 소수의 노예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반공을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요새 너무 그런 것들이 흐려져 있습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이 참수부대에 대해서 오주한 군사 전문 기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이 탄핵의 원인일 수 있다. 이것을 승인하고 난 다음에 곧 이제 이 탄핵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여자 대통령이었지만 아주 강단 있게 반공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제 휩쓸리게 돼서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 그 자필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월간조선에서 그걸 다 실었습니다. 저는 이
여기 지금 여러분이 얼굴이 보이는 분이 이제 조갑재 대표인데, 조갑재닷컴에서 이제 그걸 좀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걸 제가 좀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격정 토로, 이런 제목으로 검찰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필 진술서 대신 읽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걸 시청하지 않으셨으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의 격정 토로, 검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대신 읽기. 네, 지난 5월 22일 날 게시가 된 이 동영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손으로 정리해서 제출한 글이다. 혼이 담긴 문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혼, 정신이 담긴 그런 문서다. 공식적으로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 문서다. 최초로 그렇게 직접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정규제 TV에서 청와대에 직접 가서 삼춘제인가, 네,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글로 자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이런 역사적인 문서를 이번에 제출한 셈이 된 것입니다. 최초의 진술이고 최초의 고백이고 최초의 보고고, 그래서 일종의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 조갑재 대표는 평했습니다. 거기에 5가지가 이제 대주제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검찰 진술서에서 박근혜 이 반공 대통령 혹은 안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과거에 자신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면은 자신이 청렴한 길을 걸어왔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100% 헌신했고, 또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업들을 어떻게 격려했는지, 또 안보를 튼튼하게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번은 스스로가 한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엊그제건가 전 김문수 지사가 어떤 그 대회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한 것에 대해서는 잘 이제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것은 나도 비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뭐 뇌물을 받은 뇌물죄로 그렇게 말하는 건 난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박근혜와 오랫동안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정치 뭐 비슷한 세대니까 정치를 계속해 왔는데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하면서 뇌물죄를 박근혜에게 그렇게 씌우는 것은 그것은 진짜 잘못이라고 그렇게 아주 역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한 번도 부정부패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연고로 그 탄핵의 그 와중에서도 소수, 나중엔 점점점 숫자가 더 불어났습니다.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살아온 과거를 볼 때 대통령 됐다고 갑자기 그렇게 이상하게 사람이 바뀔 수는 없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매여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합니까? 과거를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가 깨끗했다. 뇌물 가지고 이렇게,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뇌물 그런 거 없이 아주 청렴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독재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청렴했다고 하는 건 또 인정을 받습니다. 대통령 재직하는 3년 반 동안
국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그 진술서에서요.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후에 단 한 번도 내 자신의 유리 혹은 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습니다.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지금은 보여지는데요. 네. 뭐 얘기 하나 해도 비비꼬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채널 A라든가 뭐 등등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 진술서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의 이제 패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았습니다. 비비꼬죠. 뭐 할 때마다 다 비비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생각 자체가 꼬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공정하게 보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의 틀에 짜서 박근혜가 잘못했다, 박근혜가 죄졌다, 박근혜가 부패했다, 부정했다 이런 그 관점에서 계속 캐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검찰도 지금 그런 것이죠. 네. 뭐 특검도 그랬고, 네. 아주 그냥 그 편향된 시각으로 계속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이 여권은 그 틀 안에서 계속 박근혜를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석해 보려고 하는, 네. 패널에 저와 같은 사람은 출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훨씬 다른 점을 제가 척척 제시를 할 겁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진술서를 제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렴했다.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했다. 네. 그런 점을 첫 번에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시끌벅적한 재단법인 미르 또 K스포츠 건립 모금에 관하여입니다. 대통령은 나는 기업을 그 규제를 풀어주는 일, 또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문화 융성을 통한 한류의 확산, 체육 인재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면, 뭐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그런 그 사람들, 그 체육 인재죠. 국위가 얼마나 선양이 됐습니까? 그 전에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 하다가 만나고 아주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네, 어디 그 힐러리 클린턴 같은 그 당시에 그 정도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 어디 우리 한국 정치인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뭐 요청하고 그러기는 하겠습니까? 네, 체육 인재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면 국위가 선양되죠. 국가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국가의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기업에도 유리하고 물론이죠. 일자리도 창출되고 물론이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선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기업도 동감을 했고 전경련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적극 이런 일들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화재단 혹은 스포츠재단 설립을 민간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적극 뒤에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믿었던 사람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최순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지가 왜곡되고 기업 총수들이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고,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조사받고 뇌물 공여죄 등으로 구속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재단에 기부한 것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 재단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든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뇌물을 뭐 대가를 주고받고 뭐 이익을 받고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이 행적과 비교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비교해 볼 때 이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안 써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뭐 프레지던트 부시, 프레지던트 클린턴 다 그렇게 지나간 대통령도 뭐 엑스 프레지던트 그런 식으로 안 씁니다. 그냥 프레지던트 그냥 다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부르는 건데 한국은 한국식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국이 국제적으로 나가자는 마당에 무슨 뭐 꼭 한국적 해야 합니까? 뭐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꼭 어디서 들은 얘기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잘 얘기하는 바를 중심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특혜 또 사기업, 일반 민간이 시작한 그 사기업, 인사 관련 의혹에 관하여 또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 청와대로 들어온 민원들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대 어머니를 졸지에 그 여였죠. 살해가 됐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 어머니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그 영부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근데 아버지로부터 이제 배운 바가 아버지가 청와대까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건 잘 주의 깊게 해결해 주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아버지한테 배웠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와대까지 들어온 민원은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는 그런 그거 돌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영세적인 기업, 중소기업에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한 얘기죠. 어떤 패널 보니까 이런 그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원을 들어주는 게.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혹은 어떤 개인에게 이권이나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들어주는 것은 순수한 그들을 위한 동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발전을 위한, 국가 발전, 경제를 위한 그런 이유로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KD 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를 알아봐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KD 코퍼레이션이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런데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현대에서 그 납품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현대에서도 이 KD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KD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 기술력도 없는데 그냥 현대에서 뭐 청와대에서 누구 뭐 정무수석이나 혹은 뭐 이런 비서실에서 뭐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봐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현대 스스로 자동차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KD 코퍼레이션 회사가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고 최순실의 뭐 초등학생 그 뭐 딸의 뭐 초등학교 뭐 친구의 뭐 학부모가 경영하는 게 뭐 KD 코퍼레이션 이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고 최순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여기서 한 5천여만 원인가 뭔가 이제 뒷돈을 받았죠.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KD 코퍼레이션에서. 근데 박 대통령은 전혀 그걸 몰랐고 또 최순실이 그러려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최순실을 사귀었는데, 거의 한 40년 사귀었는데, 최순실이 그 혼자 사니까, 이 대통령이 혼자 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또 여자들로서 또 여자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말하고 그럴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돕고 하니까 이제 가까웠겠죠. 네. 근데 최순실을 믿은 거죠. 이게 화근이 된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들은 이걸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 최순실이 그렇게 뇌물해서 먹고 했으니까 탄핵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김대중 씨 자식들 아들 둘 다 뇌물해서 감옥 가고 그랬으면 김대중 대통령도 탄핵돼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을 안 해? 노무현 대통령 박은차 그 사업가로부터 그 가족들 부인 이양숙 여사 또 이 가족들 돈 받아먹었잖아요. 640만 불. 아직도 토해내지 않았고. 그거 어쩌다 나가는 겁니까? 그럼 노무현 대통령 탄핵돼야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해야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사람이 이렇게 뇌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한 것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져야 한다면 이 점도 다 물어봐야죠. 불공정하게. 이 반공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아주 불공정함. 여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자로서. 또 사기업의 인사에 관련했다는 부분은 능력이 뛰어난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호성 혹은 이런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측근들인데 비서실에서 일을 했나요? 네. 적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나중엔 그러죠. 대통령이 말한 걸 적기도 했고 또 제가 생각나는 걸 적기도 했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한 걸 적기도 했고 이걸 모두 대통령이 했다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공의로운 재판입니까 이게? 수첩이라고 하는 거. 마치 성경같이 사용을 하려고 들어요. 쓴 사람이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뭔가 사람들이 대통령이 한 얘기를 더 그냥 막 아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를 말했는데 열을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네. 잘해보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의 환심을 사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일잘한다고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또 과대 해석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도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다 고려해야죠. 대통령은 여기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좀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박 대통령 얘기하면 어떻게 혼자 다 믿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난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네. 거짓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짓말 할 이유가 여기서 뭐가 있어요?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역사적인 그런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번째, 공무상 기밀 누설, 인사권 남용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연설문을 그때뿐 아니라 이제 일반 연설문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연설문은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다 써주고 함께 이제 대통령도 보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쓰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최순실에게 일반인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다른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설문을 이제 다른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 수준에서 이제 하도록, 이건 다 용인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건 기밀 누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아마 재판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경계해야 했었는데 그래도 늦은 후회가 듭니다. 이 최순실이 이걸
나팔 불고 다녔으니까. 예. 나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기를 아주 좋아해. 아유, 뭐. 예. 이러고 다니니까. 예. 신뢰를 했으면 신뢰를 잘 소화해야 되는 건데, 국가의 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에 관한 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해줘 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24일에 JTBC라고 하는 데서 최순실 태블릿 해서 거기에 뭐 200개 정도의 뭐 국가의 기밀사항, 뭐 연설문, 최순실의 태블릿 안에 그림을 발견했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모든 이 기밀사항을 다 주라고 했다. 이렇게 돼서 발칵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 다음날 그냥 대통령이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5%까지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200개 가운데서 이제 3개 정도가 기밀 서류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네. 인사, 외교, 정책 이런 것들. 대통령은 난 한 번도 최순실에게 전달해 줘라 이렇게 완정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JTBC에서 했다고 하는 그 태블릿 피싱은 가짜 아니에요. 속인 거 아니에요, 이건. 전 변희재 같은 그런 그 제사가 이런 거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안 해요. 헌재에서 조사를 안 해. 다음에 차기 행정부, 강력한 보수 행정부가 들어서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하는 모든 걸 철저하게 되파헤쳐야 되고, 또 바로 이 탄핵 사건에 있는 걸 철저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헤쳐가지고 누가 이 일을 이렇게 국가 이런 혼란을 초래하게 한 일을 누가 했는지, 누가 이 PC에다가 그걸 집어넣는지, 누가 이 기밀서를 뺐는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아주 제일 무거운 그런 이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저는 믿죠. 왜?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러니까 이게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이런 농담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인선을 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 어떤 사람들 장관직에 임명하고 그럴 때 추천을 받아서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서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한 200, 300명의 후보자를 세운 다음에 그 중에 최적임자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관들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최순실이 그거 해가지고 말이지. 최순실이 추천해가지고 된 거야, 그거.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언론이 그렇게 오해를 시켰으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이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직자를 임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쁜 자들이 최순실이 무당이면 무당. 아주 굉장한 무당이요. 최순실이 무당 짓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누구를 낙점을 구술하고 누구를 세워야 되고 이래서 이제 아주 무당 정치에 노란한 이 대통령처럼 이렇게 이 반공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아주 그냥 침몰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배후 세력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북한일 수도 있어요. 네.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그 배후가 거기 있는 것일 수 있고 종북 친북 이 사람들이 끌어풀이 돼가지고선 그런 일들을 지금 정복 우리 안기부 혹은 이런 국가정보원
네,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네. 청와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기밀사항이 빠져나갔는지. 이번에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영국의 지금 그저 테러 사건 때문에 미국의 FBI가 서로 이제 합조해서 교환하고 이제 돕는데, 미국에서 이 영국에서 받은 정보, 그 폭탄을 자폭 테러한 그 사람의 이름을 미국의 어떤 누군가가 이걸 정보를 세서 그걸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메이 수상이 우리가 미국과 앞으로 계속 공조하고 싶지만 신뢰가 중요하다 하면서 일단 지금 공조를 중단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그 정보를,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누가 지금 그 정보를 흘렸느냐,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했어요. 너무 쉽게. 그 10월 24일 날 그렇게 난 다음에 12월 9일 날 국회가 탄핵을 했으니, 그리고 3월 9일인가 10일 날 또 그렇게 헌재에서 판결을 했고, 12일인가? 네. 9일인가? 10일인가? 네. 미국 같으면, 영국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탄핵이 있었죠. 지난 1990년대. 네. 닉슨 대통령이 2년, 클린턴 대통령이 4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이건 뭡니까, 이게?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돼서 그냥 탄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정치재판이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재판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재판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정치재판은 그렇게 대통령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죄 추정하지 않고 유죄 추정부터 하면서 그렇게 해도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이 뭐야? 80% 이상의 국민이 다 그렇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그렇게 항의를 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 문제들을 심각하게 그 문제들을 다루고 조사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이 국제적인 기준보다 더 높습니까? 한국에서만 다 쓰면 다 진리인 줄 알아. 천만에. 세상에 탄핵을 국회에서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 1개월 반 만에 번개불에 콩보 먹듯이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일 분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참 대망신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민중혁명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한국에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뭔가 이 일에 어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소위 블랙리스트. 어떤 연예인들, 예술인들, 그 사람들 이렇게 리스트를 잡아서 그 사람들은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좌파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답합니다. 대통령의 의무는 국가 수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친북, 종북 세력들처럼 자유대한민국이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 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세력들, 반국가 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를 전파하는 도구로서 이런 것들을 반국가 활동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문화 예술을 이용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하려는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반국가 활동을 한 연예인들을 지원할 의사는 없다. 즉 반공 대통령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모든 노력과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박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죠. 네, 본인도 이렇게 시인하고. 네. 박 대통령이 잘못한 점 저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반공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인용할 것은 조갑제닷컴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조성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서를 이제 놓고 한 가지 한 얘기가 뭐 거의 한 30-40분 이제 말했는데 여러분도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셨으면.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의하면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검찰이 자꾸만 그 뇌물죄, 이건 탄핵을 찬성한 그런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이 뇌물죄는 이건 정말 그 논란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네. 삼성물산 또 뭐죠? 제일 뭐지? 네, 이게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합병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고 순 거짓말들이죠. 그 일들이 있기 전에 박 대통령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했었어야죠. 네. 근데 그 후에 만났는데 그래서 다른 그 탄핵 찬성한 변호사들도 이건 참 잘 안 되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검찰이나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는 것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여기 화가 났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 한마디 아주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요? 이런 항의인 것입니다. 검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요? 이렇게 추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엮는다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와 K 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 아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창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기업들 불러서 송금 좀 내십시오. 이 얘기했다가 탄핵하니까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 자기들이 그 탄핵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 평창이 눈앞에 닥쳐서 그 돈 내야 되는데 돈 나올 때가 지금 기업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송금 낸 걸 다 뇌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뭐 앞으로 뭐 그런 것 이제 뭐 전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죠.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미네소타 주인가 어디에, 미네폴리스인가 어디에 있는 한 회사가 멕시코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탁 했어요. 그 회사 회장한테. 옮기지 말라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줄 테니까 옮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이미 기존의 계획이 있으니까 절반만 하고 절반은 그냥 놔뒀고.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 그거 뭐예요? 기업 강요죄입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10조 원이나 되는 돈이 다 불법 혹은 합법 가장에서 노무현 그리고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거의 9조 10조가 되는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기업들을 통해서. 그거 다 뇌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패널은 나와서 이렇게 그거는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다 그렇지. 이런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속이 뻔히 보이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이제 그 삼성동 자택으로 박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청와대를 떠나서 돌아온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맨 나중에 이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진실. 네. 이 박근혜 반공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진실이 밝혀지도록, 그리고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박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34장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이 밝혀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고 맙니다. 또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한국의 법원들이 들어야 합니다. 불공정하지 말며. 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 재판장이 계시니까. 당신들이 그 재판석에 앉아서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당신들을 세워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공정한 것을 말씀합니다. 불공정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이렇게 재판관들에게 말씀합니다. 뭐 역사의 재판 그 정도 떠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위치에 있는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도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장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결국은 당신도 심은 대로 그 위에 재판장으로부터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검사 혹은 여기 재판 변호사 뭐 이런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 나갈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릴 때. 시편 15편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공의와 진실이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의 명예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 시편 106편에 보니까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잠언 31장에도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공의로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죠.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네. 사회적으로 약자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거의 왕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실을 묻어버리고 그냥 그를 재판을 그릇되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재판장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사야 1장에도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또 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박해자를 책망하며, 뭐 다른 말이죠. 억압받는 자를 도와준다. 박해자를 책망한다. 같은 뜻의 말인데 이제 방향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억압을 받고 있죠. 박해를 받고 있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공정하게 박해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부정부패한 거 어떻게 압니까? 김영기 목사, 당신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물론 아시죠. 그렇지만 과거의 행적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진실되게. 그럼 그가 대통령직도 진실하게 수행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죠. 억압받는 자를 도와줘라. 도와야 합니다. 지금 도와야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떠났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국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 나라 전체를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애국하는 길입니다.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약자 편에 서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4장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진실, 공평, 정의의 삶을 살아가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로 인하여 또한 영광을 받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복이 대한민국에 임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에도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온당한 재판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과 공의는 함께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공의를 세워주셔서, 그리고 명예를 그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반공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스가랴 8장에도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바냐 2장에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 이름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이 밝혀지고, 시간이 흐르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자기의 느낌을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공의가 세워지도록, 명예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재판장에 간 겁니다. 한 과부가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네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한 사건으로 이젠 끝을 냈다고 땅에 묻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여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밤낮 부르짖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그 이상 걸리든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기도할 때,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강력한 정통 보수 세력과 유능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정통 보수 세력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약속의 땅으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사이비들은 다 떨어지고 아주 강력한 한국에 아주 강력한 정통 보수 세력이 일어나도록 아주 유능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정치인들이 또 앞으로 차기 대통령, 강력한 유능한 정통 보수 대통령이 나타나도록, 모세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훌륭한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김평우 변호사 같은 분이 또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한인 목사님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에 뭐 정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 뭐 정규재 또 조갑재 정미홍 변희재 또 뭐 그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의견이 나뉠 때도 있지만 다투지는 너무 심하게 다투지는 마십시오. 네. 어느 정도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소중한 분들이고 다들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또 시장경제를 아주 강력한 정통 보수 세력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도 미국의 팍스뉴스 같은 정통 보수 언론이 생기도록 또 이 미국의 공화당 거의 한 4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아십니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화당 전체의 40%입니다. 우리 여당 우리 지금 야당이 됐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뭐 새누리당 뭐 이런데 아주 그런 티파티 같은 아주 나라를 사랑하는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이 안에 들어가서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미국에도 잘 안 되거든요. 잠깐 이익 집단을 따라가니까 아주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데 더 강력하게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보수의 참 가치도 모르고
또 철새같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이 사람들 이 설자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진짜 아주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이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도자들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자녀들이 먼저 군대에 나가도록 독려하고 뛰밀어야죠. 자기의 어떤 특권, 위치를 이용해서 그 자녀들을 빼고 자녀들을 그 군대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고 그때 해가지고 그때 또 그 문제 터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보수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도덕성을 잃어버린 보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할 수 없는 그런 보수 지도자들은 뒤로 물러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참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앞설 때 그때 그 당도 그 보수도 그리고 나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다음에 차기 행정부가 그런 반들이 들어설 때 그때 비로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 안보 대통령, 반공 대통령, 자랑스러운 반공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이 그때 밝혀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명예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일생은 정말 하나의 그 드라마 같죠. 네, 20대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또 곧 여였고 대통령이 됐고 이번에 탄핵이라고 하는 진짜 보통 남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아직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거의 더 어려운 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인생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짐을 홀로 쥐고 있다가는 무너집니다.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그분이 내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공 대통령 박근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설교들 시청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좀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왼쪽에 보시면 맨 아래 선교헌금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거기 노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원합니다.